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WCO하고 강남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오셨겠지만 With My Heart 장애를 예술로 소통하는 사람들 이 내용으로 서로 다름을 말하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네 분의 연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그 모든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저는 강남장애인복지관 공연예술팀의 정원일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을 특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의 그 브랜드인 액티브 아트는 서로 다름에서 시작하는 예술, 그 예술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주자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플라멩코를 쥐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분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이제 많은 차이가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불편함에 불구하고 이제 정한인들, 비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을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표현하는 거를 제가 이제 따라할 수가 없는 한계점이 항상 느껴졌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극복하기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남 앞에 서서 나도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내 몸짓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항상 이제 어떤 기회가 되든 좋은 공연 기회가 된다면 그 무대에서 항상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이제 작은 소망이자 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춤의 인생사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이야기에 앞서 제가 예전에 짧게 공연했던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잠시 보시고 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라멩코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어떤 식으로 춤을 했는지 또 춤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런 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플라멩코 시작은 그 시각장애인 여성회라는 기관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됐다가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각장애 무용수가 되고 싶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졌어요. 아직까지는 시각장애인계에서는 이제 무용 활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제가 최초로 그런 이제 무용수가 되리라는 생각에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춤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각장애인 하면 이제 춤을 어떤 식으로 배웠을까라는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일일이 모든 동작을 선생님의 몸을 통해서 만져가면서 이제 연습을 했고요. 또 저는 이제
장애인의 춤이기보다는 그냥 장애인으로 보이지 않는 춤을 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플라멩코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도 플라멩코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로 어렵고요. 박자를 정확히 맞춰야 되고 이제 그 박자에는 뭐 손바닥으로 박자 맞추는 것도 있지만 이제 발 동작을 이용해서 테크닉도 맞춰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뭐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춤을 추겠다 이거보다는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그런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저의 그 생각으로 정말 아침 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춤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고요. 제가 왜 또 춤에 이렇게 혼신을 다하고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이제 성격에 장애가 좀 있었고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일반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격이 위축됐었고요. 모든 면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남 앞에서 어떤 발표도 못했었고요. 책 한 번 읽어보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의 성격을 드러내고 싶은 게 제 안에 어떤 표현을 저는 말로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표현이라는 거를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저랑 어울리는 게 춤으로 플라멩코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연습을 이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가 그 땀이 저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이제 나만의 어떤 내 안에 감춰진 거를 밖으로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춤을 통해서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이 춤을 통해서 제 2의 인생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들 앞에서 사실 춤을 추는 게 더 사실 편하거든요. 저는 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저랑은 맞지도 않고요. 표현력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춤으로써 표현하는 게 제가 가장 이제 편하기 때문에 춤을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춤을 배워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소외계층이나 저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진 거를 누군가에게 공연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각장애인을 지도해보는 그런 한 6년 정도 지도를 직접 했었고요. 제가 잔시력을 이용해서 같은 시각장애인을 가리킬 수 있구나. 가리키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내 안에도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말수도 없고를 조용하게 지내던 양서연이가 어떻게 저 춤을 통해서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벽히 달라질 수는 없지만 이제 조금씩 제 성격이 많이 바뀌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춤을 통해서 비장애인들과 같이 이제 소통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계에서만 활동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그때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 양서형으로 이제 춤도 춰보는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춤을 추면서 이제 마냥 즐겁고 행복한 점도 많았지만 역시 또 자기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10년 전에 춤을 그때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시작을 하면서 10년 동안 많은 그 플라멩코 작품을 배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작품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동영상이 많이 누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아쉬운 게 그런 거를 이제 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항상 누군가 지도를 해줘야만이 춤을 출 수 있는 게 시각장애인 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춤을 추기 위한 공간이나 여러 가지 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뭐 금전적이든 예술이라는 게 정말 보통 애착이 없이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낌없이 정말 많은 투자를 했었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10년 가까이, 거의 10년 됐는데요. 주변에서 이제 양세형 하면 플라멩코 미용사라고 이제 거의 다 인정을 해줘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라멩코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인터뷰라는 것도 많이 해봤고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해봤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참 춤을 추는 게 이런 행복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제가 처음에 가졌던 꿈이 현실이 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게 쉬운 건 없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쉬운 게 없더라고요. 항상 이제 뭐 가슴 아픈 일도 이제 겪어야 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는 많이 극복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살다 보니 이제 작년에 제가 SBS 스타킹에 출연도 했어요. 네, 작가 선생님이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도 SBS 스타킹이라고 하면 이제 그 시청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살짝 고민도 했었어요. 괜히 출연했다가 안 하면 못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출연도 했었고요. 지금은 제가 작년에 그 방송하고 나서 이제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가지고 잠시 지금은 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춤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저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장애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춤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런 기회를 또 맡게 돼서 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너무 이제 제 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 좀 더 시작을 이제 춤을 다시 추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어느 몸이 좀 추스러지고 하면 이제 다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춤을 통해서 제 자신은 물론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희망과 좋은 꿈이 되고, 저로 인해서 이제 플라멩코를 많이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제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좋은 자리에서 저의 좋은 모습으로 이제 공연 활동하는 거를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장애를 넘어서 저는 양서연으로 제 춤을 계속 출 생각입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 옆에서 처음에 이제 소개를 드렸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수화 통역을 맡아주실 문혁 선생님하고 그 옆에 계신 심수현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누구보다도 장애인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자 오신 분입니다. 저희 강남장애복지관하고 2020년도부터 나다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홍대 네스트 나다라는 클럽에서 장애
뮤지션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입니다. 소개 영상을 잠깐 보시고 직접 모시겠습니다. 네스트 나다의 독보정은 대표입니다. 페스티벌 나다는 올해 벌써 5회째가 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현장에서 함께 놀자고 만들어진 다원예술 축제입니다. 교육이 아니라 홍보가 아니라 감각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자라고 기획이 된 행사예요. 나다는 소중한 나가 모여 더 소중한 다가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청각장애인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 라고 만들어진 축제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분들이 라이브 공연을 보면서 막 야광팔찌 끼고 막 춤추고 노래 따라 부르시고 앞에 춤추던 수화통을 따라서 같이 손으로 수화하시면서 노는 모습을 볼 때 내년에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장애는 상실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각이 아니라 차이일 뿐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장애인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비장애인들도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부재가 아니라 감각의 차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게 됐으면 해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도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는 정말 눈 감고 아웅이 아닌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장에서 전시를 볼 수 있는 상황, 청각장애인도 공연 관람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수화라든가 자막 서비스들의 기본적인 배려,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는 그런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런 사회가 되기를 또 바라고 있고요. 죄송해요. 허물을 말해요. 네, 저는 이 자리에 페스티벌 나다에 대한 아주 알찬 홍보를 하라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걸로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시간 동안 페스티벌 나다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감각축제라는 부제로 열리고 있는 페스티벌 나다는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다원예술축제입니다. 예술을 매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 즐길 때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어떤 선입견의 벽을 허물 수 있다. 그런 믿음 속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나다는 소중한 나가 모여 더 소중한 다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로고는 점자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빨간 땡땡으로 보이는데 저게 영어 대문자로 NADA, 나다입니다 라고 하면 나다로 읽혀집니다. 이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사소한 배려와 주의만 기울이면 소통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나다는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포럼과 아니겠죠? 예, 저 연구하던 대로 리허설 때도 이 부분에서 딱 영상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부탁드릴게요. 예, 포럼이 있고 그리고 네, 저기 장애인 아티스트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퍼포먼스 아트와 그리고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시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관람이 가능한 뮤직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리고 체험 부스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배리어 프리 버전의 배리어 프리 영화제가 있습니다.
저 여기서부터는 저 윤남규 팀장님이 그냥 손으로 클릭해 주셔도 될까요? 예. 자, 그럼 잠깐. 저도 헷갈리네요. 자, 근데 이 페스티벌 나다를 왜 시작했을까요? 함께 식사를 하시던 청각장애인분이 라이브를 현장에서 보면 진짜 저렇게 눈물이 나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니까 공연을 볼 수 없겠구나. 근데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청각장애인은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없을까? 소리를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페스티벌 나다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1회 페스티벌 나다에서는 국내 최고의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모든 공연을 실시간 시각화시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라는 작업을 통해서 공연 중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의 크기, 고정, 높낮이, 그리고 느낌, 흐름까지 전부 실시간 코딩해서 대형 스크린에 띄우는 그런 시각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영상이 갑자기 다음 영상으로 틀어주셔도 됩니다. 예,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기획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접근성이고, 두 번째는 함께 즐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접근성은 결국은 장소 선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많은 공연장이 이런 시설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 공연장의 경우에도 휠체어 좌석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나다처럼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최적의 음향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저희 미디어아트 전시를 위해서 대형 스크린 설치가 가능하면서 공연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암전 공연이 가능하도록 공연장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면서 심지어는 체험 부스를 돌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까지 구비하고 있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홍대 상상마당과 네스트 나다에서 페스티벌 나다가 열립니다. 함께 즐긴다. 이거는 페스티벌 나다 콘텐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청각장애인의 관람이 가능한 라이브 공연입니다.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연을 실시간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과 AR, 증강현실을 통한 스마트 글라스로 자막 서비스를 뜨게 합니다. 그리고 춤추는 소아통역이 앞에서 같이 춤을 추면서 뮤지션처럼 공연을 하시고요. 그리고 진동 스피커로 관람을 보조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즐기는 예술작품.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스스로도 무슨 장애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시각장애인에게 허용된 예술작품은 국내든 외국이든 정말 몇 년간 손으로 만지는 조각전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작품의 감상이라는 거는 나의 기억, 경험의 조각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을 보더라도 제가 느끼는 것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예술의 장르 중에서 퍼포먼스 아트라면 어떤 시각 외의 감각을 강화시켜서 저희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 냄새, 터치, 속삭임 이런 모든 다양한 감각들을 동원을 해서 정말 모두 함께 즐기는 그런 페스티벌 퍼포먼스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 나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입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준비를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뮤지션의 공연도 중요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퍼포먼스를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작 단계부터
비장애 퍼포먼스 아티스트가 시각장애 유형별 안경을 쓴 상태에서 작품을 구상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페스티벌 날에 오시기 전에 저렇게 한강공원 저런 데서 비장애인 분들과 그 안경을 씌운 상태로 함께 체험을 하면서 또 시각장애인 분도 같이 계시고요. 계속 내용을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비장애인 작가의 협업을 통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작가의 작품 전시가 물론 그냥 벽에 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희 페스티벌 나다에서는 비장애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미디어 아트로 변환을 해서 300인치 대형 스크린에 띄우고 지금 이번 페스티벌 나다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서 손안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접하는 장애인 작가의 작품이 300인치 스크린에 떠다니는 미디어 아트, 내 손안에 홀로그램으로 떠다니는 그런 작품이라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베리어프리 이거 은근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요. 베리어프리 영화인데 19금 영화를 합니다. 네, 요즘 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베리어프리 영화는 모두 15금 가족 영화입니다. 그런데 귀가 좀 불편하고 눈이 좀 불편하다고 뭐 인간 중독, 쌍화점 이런 영화 보고서 사고 안 칩니다. 저희 모두 성인이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페스티벌 나다에서는 이런 19금 영화를 변사가 적나라하게 너무나 자상하리만치 뻔뻔하게 화면에서를 넣어주시고 배우분들이 라이브로 더빙을 넣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들의 어떤 영화 감상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배꼽 잡고 웃으면서 놀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스티벌 나다는 매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저희 이 페스티벌 나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술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입니다. 제가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기억에 오래 남고 각인되는 건 없겠죠. 그런데 이미 많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애 체험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에서 페스티벌 나다와 다른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 체험은 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애 체험이라고 하면은 눈을 가리고 걷거나 휠체어를 타보거나 목발을 짚고 걷는 이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장애인이 장애인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불편함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에티켓이 필요하다는 거, 더 나아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장애인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페스티벌 나다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제가 뛰어넘었네요. 그냥 뒤로 계속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의 목적은 노력해서 성취한다입니다. 장애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장애는 불편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원하는 바가 있을 때는 노력을 해서 성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불편하지만 그래서 배려의 대상이지만 동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는 저희 체험 부스를 통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다른 그런 장애 체험처럼 가만히 앉아서 체험하는 저런 VR 기기예요. 가상 체험으로 시각장애 유형별 체험을 한다던가 저런 특수 제작된 안경을 가지고 장애를 체험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저희는 지체장애나 시각장애의 다양한 유형들을 저런 특수 안경이라든가 몸을 압박하는 어떤 특수 장비라든가 그리고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기기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게 합니다. 작업을 하게 하고 미션을 수행하게 하고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듭니다. 배려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어르신도 아이들도
원하는 바가 있으면 노력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는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도 있고요. 장애가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목 잡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성취했을 때 그 즐거움, 바로 그거를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페스티벌 나다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페스티벌 나다 1회부터 4회까지 포스터입니다. 전체 포스터고요. 보시다시피 1회부터 벽에 금이 하나씩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준비되는 페스티벌 나다에서는 5회째이기 때문에 5개의 금이 갈 겁니다. 그리고 10회째가 될 때는 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페스티벌 나다는 똘끼 충만한 행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춤추면서 떼창하는 그런 라이브 공연, 그리고 시각장애인도 즐기는 다양한 아트, 그리고 다양한 장애 체험을 통해서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런 체험 부스, 그런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야 하는 기분으로 확인하러 오시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하셨으면 하는 거를 저 스스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페스티벌 나다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저희 페스티벌 나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열립니다. 특히 6월 4일 토요일 행사는 서울 홍대, 그것도 홍대에서 가장 요동인구가 많다는 산상마당 바로 앞에서 열립니다. 저는 그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쏟아져 나와서 미친 듯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축제에서, 행사장에서, 길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의 70년대를 보면은 외국인들 지나가고 흑인 오빠야 지나가고 그러면 피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많이 보여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외국인 분이 지난다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저희는 오히려 뭘 해줄 수 있을까, 같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한단 말이죠. 무조건 많이 보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너무 재밌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페스티벌 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역시 페스티벌 나다를 저희 복지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좀 아쉬웠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자리처럼 가득 채워주셔야 우리들이 준비했던 것,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환기실 낄까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어색하지 않게 어깨에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피시고, 그다음에 인사.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도 좀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분을 보는 순간 이분이다. 딱 이 세 마디를 마치고 이분에게 연락을 드렸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한국 전통 무용을 하고 계시는 김영희 선생님입니다. 그분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편 떨리기도 해요. 설레고요. 저는 여러분처럼 음성 언어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손으로 말한답니다. 수화 언어입니다. 참으로 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수화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제가 하는 언어는 수화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수화 해보실까요? 저를 보시고 따라 해보세요. 다 같이 수화를 해봅시다. 자, 이 수화는 예쁘다입니다. 예쁘다? 저 예뻐요? 자, 이 수화는 봄입니다. 지금 계절이 봄이죠. 봄입니다. 또는 따뜻하다라는 수화입니다. 이 수화는 사랑합니다라는 수화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화 해보니까 어때요? 마치 여러분의 손이 춤추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사실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농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다 노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노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했어요. 수화로. 그래서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기쁘고 즐거웠어요. 제가 유치원 때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루는 춤을 추라고 했어요. 한번 춤추면 잘할 것 같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무대에서 서게 하셨죠. 물론 스님께서 앞에서 박자를 손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스님 손을 보면서 춤을 췄어요. 사실 노래소리, 음악소리, 그 음악의 아름다움, 멜로디, 소리의 강약, 리듬 잘 모릅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정말 춤이 좋아했습니다. 춤을 막 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 춤을 보고 오, 와, 잘한다, 예쁘다 칭찬해 주셔서 어깨가 으쓱으쓱 거릴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춤을 추었죠. 그런데 중학교 입학하고 난 후부터는 사실 무대에 서서 춤출 기회가 없었습니다. 춤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죠. 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건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에는 여러분이 존경하는 세종대왕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 모습을 그린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운보 김기창 하백님이세요. 저와 같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놀라운 화가시죠. 훌륭한 작품들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감동도 주고, 그래서 그때 나도 운보 김기창 하백님을 닮고 싶다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그림 그린다는 것은 의사투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이상했어요. 뭔가 갇혀있다는 느낌. 답답했어요. 뭔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우울하고 고독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음농화극단을 창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번 응모해 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춤을 춘다는 것, 그래서 단박에 좋다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청음농화극단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어울리는 극단이었어요. 청인들은 수화 배우고 농인들은 춤을 배우고 연극을 함께 배우면서 열심히 2년 동안 연습했어요. 그래서 올린 작품은 혼의 소리, 또 탈의
소리라는 두 편의 작품을 가지고 전국에 순회 공연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와,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은 미국에 갔어요. 미국 공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7개 대도시에 공연을 했습니다. LA, 워싱턴, 하와이 등지에서요. 미국에서 공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하잖아요. 배우들이 나와서.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흔드는 곳이었어요. 눈에 어른어른거리겠어요. 아, 저게 뭐지 했더니 어떤 분은 손수건을 막 흔들었어요. 어떤 분은 팜프릿을 막 흔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정말 파도같이 제 가슴에 다가왔어요. 마음이 막 떨리고 전율을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박수 소리, 행복하고 한국에서 많은 관객들이 두 손으로 치는 박수였죠.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연에서는 농아인들에게 맞는 보이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 관심, 아 정말 멋있는 나라구나라고 느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래요? 농인들을 위한 반짝이는 박수 소리예요. 두 손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것. 저희 반짝이는 박수 소리. 저에게 지금 여러분이 힘을 막 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농인들의 박수 소리예요. 박수를 통해서 정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열심히 공연을 하는 중에 저는 큰 두 개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상, 예술대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특별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청음동화극단이 5년 만에 문을 닫고 단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저는 혼자 또 남게 되었습니다. 절망감, 상실감 느꼈어요. 지금까지 왜 청음동화극단이 문을 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좀 힘들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던 중에 어느 날 장애인의 날에 기념 공연을 구경하러 갔어요. 그 구경하는데 어느 한편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황홀했고요. 아, 저분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저에게 충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릴 때 춤을 잘 춘다고 하신 선생님 모습부터 지금까지의 춤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서 수화통역사를 데리고 그 춤을 가르쳐준 스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제게 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스님은 저의 용기가 가상하다면서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수원대학교의 김영실 교수님이세요. 김영실 교수님께서 저를 오라고 했어요. 저희 집이 정릉이었는데 수원까지 왕복 5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는데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다녔어요. 기쁘게 열심히 다녔어요. 춤을 배웠죠. 청인 단원들 속에서 노인인 저 혼자서 춤을 추었어요. 아, 그런데 많은 의상도 필요하고 분장도 해야 되고 소품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김영실 교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체격이 사실 비슷했어요. 옷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따뜻하게 저를 감싸주시고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잘해주셨어요. 정말 춤이 어떤 맛인지 푹 빠지게 해주셨어요. 제 답답하고 또는 어떤 갈급한 것이 한꺼번에 풀리는 담비 같은 그러한 존재셨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춤을 추면서 자연히 사실 의상을 필요로 해서 한복집을 다녔어요. 근데 한복집 사장님이 비싼 한복을 저에게 저렴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손편지를 썼어요.
감사의 편지를 써서 사장님에게 드렸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사장님께서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왜 오라고 하시지? 하고 갔는데 뜻밖의 다른 분이 계셨어요.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하셨던 준인간문화재 정명숙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마 제가 사장님에게 드린 손편지를 같이 읽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감동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 정명숙 스님을 뵙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스님 지도하에 춤을 배웠어요. 기대와 열심을 가지고 청인들과 동등하게 열심히 아니 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어요. 제가 겉으로 보면 사실 청인들과 다를 거 없잖아요. 스님 깜빡깜빡 잊으시고 저에게 사인 안 해주시고 저는 그냥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따라가면서 좌절감도 느끼고 자괴감도 느끼고 상처도 받고 불편하고 힘들고 가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물론 스님도 저를 가르치기 힘드셨겠죠. 그러나 배우기도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니야. 내가 농인으로서 이렇게 청인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회고 좋은 것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참아라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했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때 정명수 선생님은 저보고 특히 살풀이 춤을 참 잘 추는구나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런가? 제가 아마 제 안에 농아인이기 때문에 아마 밖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춤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실하게 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춤을 출 때 저희 엄마가 명민아 너가 춤출 때 이렇게 어두운 표정 짓지 말고 좀 밝게 추지 그러니 라고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머니 마음을 짐작했어요. 아, 엄마가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마 나보다 더 엄마에게는 크나큰 아픔, 응어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는 정말 춤을 좋아했어요. 춤을 추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다 호의적인 거 아니었어요. 듣지 못하면서 춤춰서 뭐해? 춤이 밥 먹여주냐?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제가 좋아서 추는 춤인데 저는 저의 춤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감, 의미 느껴요. 행복해요. 그래서 춤 버릴 수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 또 뭐 아는 사람들이 한복을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사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매번 의상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옷을 만드는 걸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성남복지관에서 옷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수의부터 전통, 홀레복까지 한복을 만드는 것을 직접 배웠어요. 그것도 열심히 의상을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연할 때마다 그 공연 내용에 맞게 제가 재단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으니까 너무 편하고 시원해요. 행복하고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춤을 춘 지 25년 되어갑니다. 춤을 추면서 제가 세상과 소통하죠. 춤의 세계라는 것은 정말 생각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울 때도 많아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적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저의 신앙입니다. 저를 붙들어주고 있는 신앙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옆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연할 때마다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소리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듣지 못하는 소리를 대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 들으니까 소리 도우미가 소리를 듣고 대신 박자를 세워줘요. 박자를 세워줘서 저로 하여금 소리를 보이게 해요. 저를 거쳐간 소리 도우미는 지금까지 아마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또 연습할 때, 공연할 때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대신 소리를 들어주고 보여준 소리 도우미, 그리고 포역사님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소리 도우미, 또 수학 통역사님들, 음성 통역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정말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청음용화극단에서 공연할 때입니다. 공연을 마친 후에 분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어느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저를 꽉 껴안고 우시는 것이었어요. 막 우세요.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하면서 껴안고 우셨어요. 저도 꼭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께서 나가셨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어머니 아들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해서 생을 포기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번 공연을 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꼭 껴안고 우시던 것 제가 울음소리 듣지 못했지만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아렸어요. 지금도 그 아련함을 갖고 있어요.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수화 거리 공연을 했었어요. 이제 거리에서 이제 수화로 노래로 공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공연을 보는 관객들이 막 이렇게 입을 벌려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화 공연을 잘하니까 같이 노래를 불러주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더 힘이 났죠. 열심히 수화 공연을 했어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공연을 마치고 다른 분들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공연 중에 스피커가 전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모르고 계속 수화 노래를 불렀죠. 근데 보고 계시던 관객들이 노래를 대신 불러준 거예요. 제가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수화 공연을 했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위한 배려해 주셨어요. 입장이 거꾸로 되었죠. 제가 그분들의 노래소리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비버 데프 예술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버 예술단은 농인들로만 구성되었어요. 청인 예술단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그거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농문화, 수화,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부산교육청에서 초청받아서 공연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이렇게 수화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신 분이죠.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설리반 스님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둘째 날은 새벽 원동이 트는 아침 햇살을 보고 싶다고 했고, 밤에는 별과 달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거리의 사람들 보고 싶다고 했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밤에는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3일간만 뜨게 해주신다면 생각해 봤어요. 제일 먼저 사랑하는 딸 성원이와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딸 목소리 듣고 싶고, 둘째 날은 하늘거리는 바람 소리, 후루룩 떨어지는 물소리, 눈 오는 소리, 자연의 소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는 저를 춤추게 하는 진동이 아니라 진짜 음악 소리 맞춰서 춤추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또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해요. 그리고 자연도 볼 수 있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음악 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저의 온몸을 떨리게 하는 진동 소리 듣고 춤출 수 있어 감사합니다. 충분해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수학 공연도 하고 싶고 또 춤 공연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또 더욱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언어인 수화 이야기 그리고 저의 춤 이야기 함께 나누었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연을 해주신 김현미 선생님과 그 음성통역을 해주신 엄미숙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기도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성통역 하시는 선생님께서 그리고 앞에서 하시는 분도 역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잠깐 웃고 가셨는데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제가 왜 이분을 뵙고 이분이다 했던 걸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 강남장애복지관에서는 장애문화예술을 이제 지향하고 있기에 이렇게 무용이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고 싶거나 아니면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고자 저희는 더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노력 속에서 많은 결실들이 있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기원합니다. 발달장애인 작가인 정도은 작가의 어머니이고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는 작가 옆에서 어머니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지 잠깐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도루는 발달장애, 요즘 작가성 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페인팅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형 하나 있고 아래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있어요. 삼남일녀죠. 모든 사람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장애자여까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키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3의 1의 기준으로 도훈이를 키우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무게가 장애자녀를 두는 무게가 오히려 좀 작아진 것 같아서 저는 내 자녀를 둔 게 도훈이를 위해서나 저를 위해서나 또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참 잘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모로 저는 참 많이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생각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를 너무 멀쩡하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쫓아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이 아이들도 똑같이 그냥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부모가 좀 엄마가 편안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으면 어떤 치료를 많이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아이가 많이 안정되면서 좋은 그 습관이나 또 발달도 좀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도우미 작품 활동을 통해서 도우미가 일단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그 재미난 작가, 또 다른 세상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세상도 재미있다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멋진 청년이 제 아들 정도훈 작가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정도훈 작가에게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도훈이 나오세요. 자, 엄마가 누르면 이 작품 제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내와 해외 가수 개봉. 국내와 해외 가수 개봉. 국내와 해외 가수 개보입니다. 신해철 서태지입니다. 신해철과 서태지. 신해철이 세상을 떠나자 연예인의 애도를 다룬 활동. 신해철을 애도했던 연예인. 비틀즈 사형제. 비틀즈와 아버지 사형제입니다. 오남매 어린 시절 아버지. 아빠 오남매의 어린 시절과 그 그림을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요거 받으셨나요? 네, 이거 펼치시면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2014년 발매한 가수. 2014년 발매한 가수. 아까 이 그림이죠? 여기 또 돌아갔지? 네. 죄송합니다. 2015년 5월 발매한 가수. 네, 2015년 5월에 음반을 발매한 가수들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이나믹 듀오. 다이나믹 듀오, 에피카. 에픽하이, 2014년 10월 발매한 가수. 2014년 10월 앨범 발매한 가수 우리 가수. 우리 가족. 네. 빅펀. 빅펀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요. 네, 혹시 알아듣기 조금 곤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도훈이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아주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지금 정도훈 작가는 잠실 천작 스튜디오에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작업 공간에서 아주 즐겁게 작품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아래 그림은 빅펀이라는 미국의 힙합 가수인데 작고했어요. 이른 젊은 나이에 29살에 작고했는데 그 이유가 도훈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심한 비만이 돼서 이렇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도훈이 생각에는 한국 음식, 몸에 좋은 한식을 먹었으면 이 친구가 그렇게 빨리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애도의 뜻으로 이 넓은 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 제가 지난 2달 동안 왼쪽 손목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지난 수요일에 풀었어요. 근데 풀고 보니까 이 왼손의 감각과 오른손의 감각이 달라요. 같은 걸 잡았는데 제 얼굴을 이렇게 만졌는데 오른손으로 만졌을 때는 매끌매끌해요, 비교적. 근데 왼손으로 만지니까 거칠거칠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해봤더니 이 손이 부드러워지고 더 예민해진 거예요. 피부가 굉장히 얇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세상이 거칠거칠하겠다. 우리가 부드럽다고 준 것이 그 아이들에겐 거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그럼 도훈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혹시 그렇지 않을까? 도훈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예민한 감각이 어쩌면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렇게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세상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훈이가요, 사실 제가 도훈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편식이 심해요. 근데 그 편식이 뭐 특별히 어떤, 그러니까 뭐 고기 종류 좋아하고 야채 종류 싫어하고 이런 이게 기본적인 그 구별은 있지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김밥에 들어간, 그러니까 김밥에 시금치나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김밥은 먹는데 김밥에 들어간 시금치가 따로 있을 땐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꽃무늬 있는 접시에 있는 음식은 안 먹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자기가 원래 먹는 접시에는 꽃무늬가 있거든요. 안 먹어. 그건 먹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자기가 싫어하는 접시에 놓여있던 음식을 제가 황급히 자기가 좋아하는 접시에 옮겨도 안 먹어요. 여기에 있던 게 묻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정말 얘는 왜 이럴까? 왜 이 접시가 뭐라고? 숟가락이 뭐라고? 젓가락이 뭐라고? 컵이 뭐라고? 이걸 이렇게 가릴까? 좀 이거 안 가리면 안 되나? 제가 뭐 나중에 죽거나 없어지거나 할 때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걸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과연 정말 이렇게 연약한 피부를 가진 사람한테, 저는 왜 엄마들은 뜨거운 거 잘 들잖아요. 이거 뭐가 뜨거워 들어 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겠나. 이 만남이 또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이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만남들이 저에게 또는 도훈이에게 그런 일을 만들었어요. 이제 뭐 수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 저의 첫 번째 가장 인상적인 만남은 기쁨터와의 만남이에요. 기쁨터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일산에 있는 발달장애 엄마들이 만든 자조 모임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만났냐면, 도훈이가 6살 때 저희 넷째가 태어났어요. 넷째가 이제 100일도 안 됐을 무렵이었는데, 그 당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말 절망의 나락에 제가 빠져 있었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렇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를, 도훈이를 멀쩡한 정상인으로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2살, 3살부터 키웠어요. 6살쯤 됐는데 이제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얘가 멀쩡하지 않았어요. 그때 봤을 때 좀 나아지긴 했지만 뭐 전혀 일반 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절망을 했는데, 그 와중에 막내까지 태어나서 그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정말 어떻게 할까, 뭐 둘이 어떻게 좀 막내까지 사라져 버릴까,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런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기쁨터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 그냥 지나갔는데, 조이플레이스의 조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아니 발달장애 부모들이 조이? 기쁨터? 기쁨? 이런 말을 하다니 하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거기에 나오는 뭐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다는 알림이었는데, 그 어느 날 어느 시에 가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아이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애기 바구니 있죠? 그러니까 차에다 실는 캐리어죠. 거기다 싣고 용감하게 거기를 아무 뭐 연고도 없이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정말 꽤 많은 발달장애 엄마들이 모여서 1주년 기념 파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애기를 보고서는 놀라워 하셨어요. 이렇게 어린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왔냐고. 제가 혼자 있었으면 어쩌면 지금 많은 가끔 가다가 슬픈 뉴스가 나오는 것처럼 뭐 아기 데리고 뛰어내렸다 이런 뉴스 있잖아요. 저도 아마 어쩌면 어느 날 그랬을지도 몰랐던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오게 와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 기쁨터와의 첫 번째 만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중간에 참 많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과의 만남도 정말 감사했고, 근데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도훈이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술하는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욕심이라기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존재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무가치하고 이 아이도 3년을 정말 그냥 때워야 되는 존재처럼 해야 되는 그 삶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가치 있게 3년을 어떻게 보내게 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원서를 넣어서 시험도 봤는데 사실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왜 떨어졌냐면 뭐 내신이 50%가 들어가는데 도훈이가 공부를 못해서 떨어졌죠. 이제 교육청에다가 배정해달라 해서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해서 배정이 됐는데 교감 선생님이 전화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다 시험 봐서 들어가서 특혜를 줄 수 없다, 너의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훈이가 그린 그림과 도훈이를 데리고 그 교감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학교에 그렇게 막 다 그렇게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절실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실기에서도 점수가 이렇게 낮지 않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공정함이란 그냥 다 똑같이 시작하는 것이 공정은 아니지 않는가. 만약에 어떤 아이가 다리가 짧아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폭이 반밖에 안 된다면 똑같이 출발하는 게 공정인가. 어떤 사람이 귀를 못 들어서 출발 신호를 못 듣는데 똑같이 듣고 출발하라 그러시는 것이 공정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내신이 부족해서 안 되는데 그림이 된다면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처음엔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제 얘기를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제 말에 공감하셔서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3년을 미술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또 지낼 수 있었죠. 또 지난 작년 이제 12월 1일에 개인전을 했습니다. 그 개인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죠. 근데 이 만남들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제가 나는 정말 운이 좋다. 나는 정말 행운이다. 은총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이가 자폐이기 때문에 뭐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내가 아이 키우는 얘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전시회에 오셔라. 전시회 오시면 또 우리 기쁜터 엄마들도 좀 있으시고 하니까 같이 이야기 해보자. 그랬는데 뭐 언제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결국 안 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나는 그 애기 100일도 안 된 애기를 데리고 정말 목가리가 1000가지도 넘었는데 그냥 갔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갔던 제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만남, 저와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아까 다른 선생님들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잡으세요. 그리고 한 발 나가세요. 그래야 기회가 오고 그래야 만남이 완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그 전시회 같은 걸 하면 전시회 이제 여러 번 했는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의 재능을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이런 물음이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낯설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어떻게 발견을 못하지? 왜냐하면 도훈이는 그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능에 비해서 그림 그리는 기능이 월등히 높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을 그리는데 보냈어요. 어릴 때. 근데 어떻게 얘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낯선 질문을 하지? 생각해 봤더니 어쩌면 그들은 너무 자식이 또는 내가 너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뭘 제일 잘하는지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가 가진 재능을 알고는 있으나 나는 그게 싫어. 나는 그거 말고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또는 좋은 뭐 다른 어떤 멋진 재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힙합을 잘해. 힙합 같은 거 어른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 걸 잘하는 그 재능은 인정하지 않고 싶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제 마지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지점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장애인 작가인가? 작가인데 장애가 있나? 또는 그냥 작가인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질문은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누군가에게 도훈이가 그냥 작가인가요? 장애인 작가인가요? 아니면 제가 도훈이를 소개할 때 항상 발달 장애를 가진 작가입니다라고 소개할 때마다 도훈이에게 미안해요. 근데 그냥 작가예요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조바심이 있냐면 작가인데 뭘 이렇게 이런 유치한 그림을 그려? 라고 생각할까봐 그런 조바심이 있어서 그 뒤에 근데 장애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당당하지 못한 저의 이 모습이 도훈이에게도 미안하고 그리고 도훈이의 그림에게도 미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도훈이를 그냥 정말 모든 수식어를 빼고 앞이든 뒤든 앞에 장애를 붙이든 뒤에 장애를 붙이든 이걸 다 빼고 그냥 작가 정도훈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보는 사람이 판단하게 보는 사람이 좋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도훈이가 막 정진하고 열심히 해서 될 일도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각이나 마음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 그림 어떠세요? 그 여행 다녀와서 도훈이가 스스로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 중에서 골라서 가장 자기가 이 여행에서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뽑아서 그걸로 그린 그림인데요. 잘 이렇게 풍경화 잘 그리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참 기뻤어요. 정말 작가로서 어떤 한 걸음 나간 것 같고 그래서 참 기뻤는데 이렇게 저를 기쁘는 게 한다기보다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 굉장히 이렇게 이제 전시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공감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림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들어오는 자리에는 저희 초대장만 놨는데요. 이거 이제 지난 2015년 12월에 도훈이 첫 번째 개인전 했던 도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록 굉장히 이제 전시회 끝나고 나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끝날 때 도훈이가 가지고 있다가 드릴 테니까 도훈이한테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27권 정도 있어요.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관심 없으신 분 빼고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톡을 잠시 마무리 짓고요. 지금이 35분인데요. 시간이 조금 딜레이 돼서 45분에 이 자리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김영민 선생님의 살풀이 공연하고 베이건 밴드의 공연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시토 다 재밌으셨죠? 다 재밌으셨죠? 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WCO하고 저희 강남장기 복지가 특히 이제 오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강남장기 복지가 허명훈 관장님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가 관장님이세요. 잠깐 인사 말씀. 공연하는데 말하면 공연이 안 되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은 전 시간은 이야기로 풀어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온몸으로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보여드릴 분을 소개를 드리면요.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선생님의 한국 전통 무용 살풀이 공연을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저하고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도 맞죠? 네. 이 공연을 여러분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이 김영민 선생님께서 더 많은 무대에 쓸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락킹한 공연도 하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홍대에서 가장 핫한 밴드인 거 맞죠, 덕구정 대표님? 네, 웃고 계시네요. 예, 네스트나다라는 아까의 그 소중한 나가 뭐야, 더 소중한 다가 됐다라는 그 네스트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이관 밴드입니다. 이 베이관 밴드에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밴드팀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아이들 노는 소리 들리면 So nice 조용한 방 안에서 외로이 시를 쓰는 내 모습 So nice 조금은 부러진다 해도 할 일은 없어 보여도 튀어나게 태워버린 나니까 내가 날 다 되고 있어 오직 너만을 위한 내 사랑이 이 순간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이 제발 모든 것을 걸지마 제발 너를 희생하지마 오직 너를 위해 살아가 더 아름다운 나를 찾는 것 So that 내가 노리는 것 하나씩 알아가는 내 모습 We're so nice 오직 너만을 위한 내 사랑이 It's so nice 한 번뿐인 아름다운 인생이 제발 모든 것을 걸지마 제발 너를 희생하지마 오직 너를 위해 살아가 It's so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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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o nice
네, 저희 베이간 밴드고요. 네, 저희 다음 곡은 저희 노래가 아니라 커버곡 한번 하겠습니다. 락킹 온 헤븐 스토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Mount Davis, bet you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 see. Feel I'm knocking on heaven's door.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Now I'm knocking on heaven's door.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우리는 해내서 맞춘다 사람들의 발길은 내 손대지 저정이 내 손에 돌아갔어 나는 내 기도내면서 나는 내 기도내면서 나는 내 기도내면서 나는 내 기도내면서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자동차 내 밖으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덕담배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애들까지 떠 있건만 보스에 잡혀 참새만이 가방 없이 학교 간 아이 비오는 날 신문판에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가득한 떠있건만 태도에 잡혀온 이 말이 기술래 슈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상하지 않은 일을
늘 준비되어 있는 아티스트니까. 자, 그럼 저희 노래 찬스를 끝으로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넓은 서울 한복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방 안에서 홀로 슬픈 노래를 부르며 무거운 삶의 무게 아래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함께잖아. This is our time for you. This is our chance to stay. 둥근 산을 올라가듯 힘겹게 흐르는 시간 속에 너나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너무 뻔한 고독의 감옥이야. 나와서 나와 함께 세워서 This is a chance to stay. No, you ain't anywhere. Sing us the love with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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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러분들과 함께한 위드 마이 하트였습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